자, 오늘은 순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계승, 순열의 수에 대해서 배우고 순열이 쓰이는 경우의 수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배수 판별법이라던가 함수의 개수 등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순열이란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266쪽입니다.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야. 자, 순열은 나열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만 뽑을 거야. n개가 있는데 이 n개를 다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한 순열이라고 합니다.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열이라는 영단어, permutation의 첫 글자 p를 따서 p로 우리가 순열을 표현을 해요. np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permutation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pr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n개 중에서 내가 r개를 뽑아서 얘네들을 나열을 할 거야. 자, 나열을 할 거예요. 몇 개를 나열할 거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r개인 거잖아.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n개가 올 수 있겠죠. n가지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자리에 온 한 개를 제외한 n-1가지가 올 수 있겠고, 세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온 두 개를 제외한 n-2가지가 올 수 있겠고, 그래서 쭉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냐? 얘를 잘 찾아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건 r개를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n개에서 이 앞에 자리에 온 애들을 빼줘야 되겠죠.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앞자리에는 몇 개가 와 있냐면 총 r개에서 마지막 한 자리만 남은 상태고 앞자리는 다 배정을 해줬으니까 r-1개가 빠져줘야 되겠죠. 이 앞자리에 지금 r-1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n-r 더하기 1개 요렇게. 그래서 내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n-r 더하기 1까지. 예를 들어서 np3 5p3이라고 해볼게. 5p3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개. n 곱하기 n-1 곱하기 n-r 더하기 1 이렇게 순열의 수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 문제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래. 7p2는 7 곱하기 6 계산해주면 42. 자, 5p4는 4개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20. 자, 8p3은 8개 중에서 3개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33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승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267쪽입니다. 계승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1부터, 자, 우리가 n의 계승이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계승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기호로는 느낌표 기호죠. 얘를 이용을 합니다. 자,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편의상 n팩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해준 거니까 어려울 거 없이 n부터 1까지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까지를 다 곱해주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이 되겠죠.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거 순열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n 팩토리얼의 개념과 아까 봤던 npr의 개념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npn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개를 다 나열을 해주게 되니까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n부터 1까지의 곱을 npn이라고 써줄 수 있는데 이 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방금 앞에서 봤던 n 팩토리얼의 식과 똑같죠. 따라서 npn이란 n 팩토리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0 팩토리얼은 우리의 약속인데 1로 정의를 할 거고요. np0도 마찬가지로 1로 정의를 할 거야. 이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0 팩토리얼은 1. np0도 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npr은 우리가 아까 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n부터 n-r 더하기 1까지의 곱을 npr이라고 했어. 근데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나 봤더니 n 팩토리얼을 나눠줄 거야. 뭘로 나눠줄 거냐면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n부터 n-r 더하기 1을 넘어서서 1까지의 곱이잖아요. n부터 1까지의 곱.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뭔가로 나눠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 따라서 뭔가로 나눌 건데 뭘로 나눌 거냐면 n-r 더하기 1 이후에 이 식 있죠. 이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n-r, n-r-1부터 1까지의 곱을 쭉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써주게 되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죠. 따라서 np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게 되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r의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0 팩토리얼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고 np0도 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r의 범위를 0도 포함하는 범위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자, 교과서 문제 2번 봐보도록 할게요. OP5는 우리 앞에서 봤죠. 물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토리얼 순열의 정의에 의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만 n의 자리와 r의 자리가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그냥 바로 5 팩토리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20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고 4p0은 방금 앞에서 약속했죠. r이 0인 경우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돼. 4개 중에서 한 개도 뽑지 않을 거야. 그럼 방법은 뽑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4p0을 1이라고 약속하기로 했고요. 3번 문제를 먼저 풀었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요. 0 팩토리얼 1이라고 정의하기로 했고 3 팩토리얼은 3부터 1까지의 곱 그러면 6 이렇게 되겠고 4 팩토리얼 곱하기 6p1에 자, 얘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4 팩토리얼 계산하고 6p 계산하는 거. 6p면은 6과 5의 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곱하기 6, 5, 30 그러면 720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팩토리얼로 전체를 다 바꿔볼게. 4 팩토리얼 곱하기 6p2를 팩토리얼 표현으로 바꿔주게 되면 n-r 팩토리얼 즉 6-2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되니까 4 팩토리얼 곱하기 분모 4 팩토리얼 분의 분자 6 팩토리얼 자,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약분되니까 결국엔 6 팩토리얼 계산해주게 되면은 7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교과서 268페이지 순열의 수에 대한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과 n 사이의 r에 대해서 npr은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식을 정리함으로써 보여줄게요.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 지금 우변이 이거죠. 그러면 n 곱하기 n-1p r-1을 팩토리얼 표현으로 바꿔주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분모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분모는 n-r 팩토리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면 그냥 n 팩토리얼로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np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변을 정리했더니 좌변이 됨을 보였어. 증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문제 3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n-1 pr 더하기 r 곱하기 요 부분을 팩토리얼로 바꿔주게 되면은 n의 자리에 있는 지금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그러면 n-1 pr 더하기 r 곱하기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번에는 팩토리얼로 나타내게 되면은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자, 통분을 해줄 거야. 통분을 해줄 건데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돼요. n-r-1 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주면 결국엔 이 부분은 n-r-1부터 n-r-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1까지의 곱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맞춰줄 거야. 뭘로 맞춰줄 거냐면요. n-r 팩토리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r 팩토리얼이 되려면 지금 n-1-r 팩토리얼에다가 n-r을 곱해줘야지 n-r 팩토리얼이 되죠.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분자는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더하기 오른쪽 거는 그대로. 자, 통분했으니까 더해줄게. n-r 팩토리얼 분의, 자, n-1 팩토리얼로 분자를 묶어주게 되면 n-r 더하기 r. 그러면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방금 예제에서 본 것처럼 돼버렸죠? n 팩토리얼로 합쳐지고 그러면 npr이다. 증명이 완료가 되죠. 조금 이 과정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69쪽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자, 4명의 선수 A, B, C, D가 한 팀을 이루어 4인조전 경기에 출전하는데 A랑 C가 서로 이웃하게 앉게 하래. 자, 4명을 앉혀야 돼, 자리에. 근데 A랑 C를 이웃하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A랑 C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A랑 C를 하나의 뭉텅이로 봐버리세요. A랑 C랑 그 다음에 B랑 D를 앉힌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너네가 앉혀야 되는 거는 A랑 C를 묶어버리고 B, D 이렇게. 그러면 3개 자리에 이 뭉텅이를 앉힌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래서 이 뭉텅이로 앉히는 방법은 총 6가지.
근데 A가 앞에 오고 C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C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12가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3명을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A랑 C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B랑 D가 배의 양 끝에 앉게 해달래. 자, 4자리가 있어. B가 앞에 오고 D가 뒤에 올 수도 있고요. 고정으로 양 끝에 D가 앞자리 고정, B가 앞자리 고정일 수도 있겠죠. 자, B가 앞에 오고 D가 뒤에 오는 경우에 A랑 C만 앉혀주면 돼. A랑 C를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마찬가지죠. D랑 B랑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총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문자 A, B, C와 2개의 숫자 1, 2를 나열할 때 2개의 숫자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을 하래요. 그럼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이랑 2를 하나의 뭉텅이로 보는 거야. 묶어가지고. 그리고 A, B, C 즉 지금 총 4개죠. A, B, C와 1, 2. 4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자리에 온 걸 제외하고 3가지, 세 번째 자리에 2가지, 네 번째 자리에 1가지. 즉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 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1과 2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죠. 2팩토리얼. 따라서 2를 곱해주게 되면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를 교대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숫자 사이에 문자가 들어가던가 문자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던가. 즉 문자가 앞에 오면 그 다음에 숫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문자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와야 돼요. 자, 근데 문자가 앞에 올지 숫자가 앞에 올지를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을 봤더니 만약에 숫자가 먼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문자가 와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숫자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와야 돼. 자, 근데 숫자 2개가 다 써져 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문자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자와 숫자가 교대로 나열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자가 제일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개의 자리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문자의 자리는 이렇게 3개로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의 개수 3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첫 번째에 온 거를 제외한 2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나머지 1개. 그 다음에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여기에 1이 오거나 여기에 1이 오거나, 즉 1, 2가 오거나 2, 1이 오거나.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1이 먼저 오느냐 2가 먼저 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산식을 써주면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곱하기 그때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따라서 6 곱하기 2니까 1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 이거 했어요. 짝수의 개수. 어떻게 했었냐면요. 내가 짝수란 1의 자리가 짝수로 끝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0, 2, 4로 끝나는 경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5자리 자연수니까 1의 자리를 제외한 앞에는 4개의 숫자가 있겠죠. 자, 1의 자리가 0인 경우에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이에요. 24개죠. 자, 근데 2가 맨 끝에 오는 경우와 4가 맨 끝에 오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자, 2가 맨 끝에 오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2를 제외한 4가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5자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0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5개의 숫자 중에서 0과 2를 제외한 3개의 숫자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2는 못 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온 거 1개도 못 오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3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5개에서 3개를 제외한 2개,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개. 따라서 3 곱하기 3 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18개.
4로 끝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맨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오고 4도 못 오니까 3개.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온 것과 4를 제외한 3개. 세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두 번째와 4를 제외한 2개. 마지막 1개. 따라서 18개. 자, 다 더해주게 되면은 24 더하기 18 더하기 18이니까 60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수 판별법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조금은요. 2의 배수는 말했었죠. 짝수이기 때문에 1의 자리가 2의 배수 혹은 1의 배수가 짝수.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쓰면요. 1의 자리가 0, 2, 4, 6, 8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었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는 111,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3이니까 3의 배수. 아니면 153, 1 더하기 5 더하기 3이면 9죠. 9는 3의 배수니까 얘도 3의 배수가 될 거야. 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예를 들어서 212라고 하면은 끝에 두 자리 12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212라는 숫자는 4의 배수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우리 이거 자의스토리 풀면서 했었죠. 자, 8의 배수는 4의 배수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달라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 물론 이제 그 두 자리 숫자까지는 우리가 직접 판별을 해야 되고요. 얘를 뭐 세 자리 숫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니까 400 4160이라고 한다면 얘는 끝에 숫자리가 8의 배수죠. 얘가 정말 8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8로 나눠봤더니 520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인 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3의 배수랑 9의 배수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랑 8의 배수가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만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있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래. 자, 3개의 숫자를 선택을 할 거야.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어떻게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했을 때 3의 배수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6 했을 때도 3의 배수가 되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라던가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안 되고 그 다음에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했을 때도 3의 배수가 되고 2 더하기 3 더하기 5라던가 2 더하기 3 더하기 6은 안 되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했을 때도 3의 배수가 되고요.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했을 때도 3의 배수가 되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일 때 이 셋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3가지 1 더하기 2 더하기 6도 3팩토리얼까지 3가지가 아니고 2 더하기 3 더하기 4 같은 경우도 3개의 숫자가 자리 바꾸는 경우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자리 바꾸는 경우. 자, 그러면 총 3팩토리얼 곱하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즉 지금 각각의 경우마다 3팩토리얼 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가지에다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3팩토리얼 개, 한 가지에 대해서 3팩토리얼 개 이런 식으로 있어서 3팩토리얼 곱하기 5개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30개.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예요. 우리 이거 간단하게 봤었죠. 앞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야. 자, x1이 갈 수 있는 거는 y의 모든 원소 n개로 갈 수 있고요. x2가 갈 수 있는 건 y의 원소들 중에서 x1이 대응된 거 하나를 제외하고 가야 돼. 그럼 갈 수 있는 거 n-1개.
x3이 갈 수 있는 거 n-2개. 자, 그러면 xm이 갈 수 있는 건 n개의 원소 중에서 n-1개가 간 걸 제외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n에서 n-1개가 간 거를 제외해주고 남는 거, 즉 n-m 더하기 1까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n개의 원소 중에서 m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npm과 같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는 지금 xm까지, ym까지 있는 상태야. x1이 갈 수 있는 거 m개, x2가 갈 수 있는 거 n-1개, x3이 갈 수 있는 거 n-2개 쭉 가다 보면은 xm이 갈 수 있는 거 한 개만 남겠죠. 따라서 얘는 m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 차이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